안녕하십니까. 이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입니다. 오늘 비가 참 많이 내리는데요. 명예의 복귀 시간입니다. 비가 많이 내린 만큼 여러분들 수익도 계좌에 많이 나셨는지 아니면 비가 내린 만큼 좀 안 좋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오늘 시장의 결과물부터 좀 말씀드리면 좀 쉬어가는 장세가 아니었나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부터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변곡점을 앞둔 때로는 휴식도 보약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양대지수가 약간 나빴다기보다도 좀 쉬어갔다. 이런 표현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 차트 모습으로 좀 산뜻하게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0.52% 내렸거든요. 네. 색깔 좀 바꾸고요. 그렇게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그런 좀 느낌이었는데 월요일날 이제 방송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변곡을 넘어가기에는 뭔가 원동력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좀 부재하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코스피 지수의 차트 모습도 봤으니까 미국의 나스닥 차트의 모습도 좀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S&P고요. 자, 거의 비슷하네요. 보시죠. 미국의 나스닥 차트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조금 피디님 확대만 조금 부탁드려도 될까요? 거의 비슷하죠? 저는 어젯밤에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살짝 십자가 모양으로 조금 넘어가다 말았어요. 한 방에 이제 넘지 못하고 여러 번 좀 시도를 해보겠죠. 오늘은 야간 선물이 약세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워낙 홍콩 항생 지수가 좋지 않았고 거의 3% 가까이 떨어졌기 때문인데 거의 유사한 측면이에요. 미국도 뭔가 넘어가려면 위로 쏴주려는 추진력이 좀 필요하겠죠. 근데 현재로서는 경기 지표에 조금 좌지우지되는 모습. 이것도 좀 지겹죠. 매번 나오는 건데 언제부터 우리가 이런 거 많이 신경 썼냐. 결국은 이것들이 전부 시장이 어떻습니까? 경기 침체 국면과 관련된 요소들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경기 침체로 가니까 긴축 속도 등등. 사실은 좀 지겨워요. 네. 그런데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나와 있는 지수, 미국의 지수 모습이든 우리나라의 지수 모습이든 이것이 과연 지금에 도달했어야 되는 현재 위치인가? 그렇게 반문을 좀 해봤을 때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연초에 대외 변수들이 원래 생각을 안 했던 것들이니까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또 뭐였습니까? 중국의 봉쇄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을 안 했을 때 지금의 위치는 상당히 대외 변수의 영향을 받은 위치였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요. 미국의 이제 3대 지수는 모두 약세 국면이었습니다. 변곡점을 앞둔 차익 실현 메모리라고도 좀 말할 수 있겠죠. 좀 써볼까요? 정리를 또 깔끔하게 해야 되니까. 변곡점 앞둔 차익 실현.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고 해외 증시도 마찬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딱 넘어갈 만한 뭔가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좀 약해 보이죠. 기대하는 건 있죠. 조 바이든의 기후 법안도 있을 거고 반도체 법안도 있을 거고 잘 협력이 돼가지고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직 원동력이 좀 약한 측면이에요. 단지 경기 침체에 관한 자 여기를 좀 보시죠. 이쪽부터 이렇게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이 선이 왜 내려왔죠?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조금만 집중하시죠. 경기 침체에 관한 우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내려왔죠. 그것이 선반영된 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선반영됐고 그놈의 0.75, 0.75 알겠는데 지금 나와 있는 거 정리해보면 우리 금리는 0.75 지난번 이번에 0.75 8월에 쉬고요. 8월 패스. 9월이 지금 어떻습니까? 9월이 99 비둘기가 아니고 99 0.5입니다. 이렇게 예상되어 있어요. 시장은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기반으로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통화정책으로 시장을 끌어올리는 것은 한계치가 조금은 명확해 보이는 것 같고, 늘 말씀드리지만 재정정책으로 이제 선회를 해서 끌어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부분이 이제 선반영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투심에 대한 어떤 악영향을 주는, 자, 투심에 악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지금 있나요? 예전처럼 막 여기 힘들 때 그런 국면은 아니죠. 코스피 차트도 마찬가지고 이 투심에 악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좀 미미해 보인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미국도 실적 시즌을 맞아서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종목별로 희비가 굉장히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뭐 그저께 이제 뭐 아마존 같은 경우는 막 10% 오르기도 할 거야, 지난주에. 뭐 애플 같은 경우도 좋았고. 근데 업종별로 등락이 계속 엇갈리는 모습. 그럼 국내 증시로 조금 돌아와 볼까요? 국내 증시 어땠는지. 자, 국내 증시 딱 돌아왔습니다. 일단 모양새가 똑같고, 국내 증시도 오늘 약세 국면이었지만 업종이라든지 섹터라든지 서로 좀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었고, 단지 좀 독특한 게 있었어요. 어제 미국 시장이 쉬었는데 좋다 이거예요. 미국 시장이 변곡점을 앞두고, 우리나라도 변곡점을 앞두고 좀 쉬었느냐. 멘트가 조금 너무 식상한데요. 네. 미국 시장이 조금 관망세였다. 차익 실현이었다. 그러면 국내도 이와 같았느냐? 이게 좀 대학교스럽네요. 우리나라 이와 같았나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미국은 어제 관망세가 좀 있었고 변곡점을 앞둔 차익 실현이 있었습니다. 근데 국내는 어땠느냐? 글쎄요. 이 지금 투자 종합 상황을 본다면 여기에서 동의할 수 없죠. 자, 우리 잘생긴 우리 배성찬 PD는 여기 확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본다면 확대가 지금 되고 있나요? 네. 오늘 외국인들 어떻습니까? 순매수 부분이죠. 그렇죠? 코스닥은요. 중소형주는 매도였고 선물 등락 과정만 펼쳤고, 선물 등락 과정을 펼친 과정 중에서 현물 시장 대형주 위주의 수급은 가져왔다는 거. 이건 좀 다른 면 같아요. 몇몇 전문가님들이나 애널리스트들 중소형 장세라고 하는데 전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 동의를 해줄 수가 없고요.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은 해외와는 좀 다르게 지금 대형주 위주의 저가 매수 내지는 수급을 지속적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수급의 유입은 확실히 확인되고 있는 거고요. 특히나 대형주 위주의 외국인 수급세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 오늘 시장의 좀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소형주 이제 종목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지수가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해당사항이 있어요. 지수 이렇게 바닥권에 있으면 펀더멘탈이 좀 강하고 기업의 네임드가 있고 좀 탄탄하고 이런 종목들은 대형주 위주의 수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2276선이고 지금 2450선까지 거의 올라왔는데 여기서도 대형주 위주의 수급이다?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아니면 이러한 분석은 가능하죠. 실적권 장세에 맞춰서 지금에 나오고 있는 수급들을 보면 중소형주, 대형주 가릴 것 없이 오늘이 그냥 대형주가 좋았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 흐름으로 좀 넘어가 보시죠. 오늘 장도 그렇게 재미는 없었지만 주도주의 조금은 테마가 가미된 시장이지 않았나,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우선은 뭐 식상하지만 오랜만에 로봇 한번 보시죠. 오랜만에 이 로봇 종목들이 조금 또 나왔던 것 같아요. 결국 이것도 삼성전자에 의해서 저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자, 로보부터 보시겠습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뭐 차트만 보면 기가 막힙니다. 참 구미가 좀 땡깁니다. 뭐 가격 조정 받았고 기간 조정. 가격 조정 후에 기간 조정 후에 위로 간다? 아니다. 아래로 간다? 그것 또한 아니다.
시황을 분석해서 위로 갈 만한 뉴스플로우나 모멘텀이 좀 있어야 된다. 매번 말씀드렸죠. 시장에 이끌 만한 뉴스. 오늘은 뉴스플로우를 탔다고 좀 봐야 되겠죠. 어떠한 뉴스플로우입니까? 삼성전자가 결국 요즘에 이제 식당만 가봐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쟁반에 음식을 갖다 주는 로봇들이 있어요. 이렇게 쭉 갖다 주면 음식만 내리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산업시설에 가보게 돼도 산업용 로봇들. 결국은 또 우리가 커피 한 잔을 먹어도 이제는 키오스크 등등을 이용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에서 이제 무인공장을 도입한다고 하더라고요. 좀 이게 아쉽기도 한데 결국은 대세론인 것 같습니다. 무인공장을 도입한다고 이런 뉴스플로우를 전해오니까 목표가 언제냐? 뭐 2030년이라고 하면 아직은 먼 이야기. 뭐 이런 뉴스플로우를 이제 하나 타니까 오늘 로봇 종목들이 저가에서 반등을 시작했어요. 지금 이렇게 쭉 올라갔죠. 그러면 분명히 뉴스플로우를 탔다는 것은 사실이고 앞으로 AI, 인공지능, 로봇 시대가 온다는 것 또한 인정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다 맞아요. 자, AI, 인공지능, 로봇, 성장주 다 It's OK입니다. 하나 반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실적은요. 지금은 무슨 시즌? 네, 어닝 시즌입니다. 지금은 실적 시즌이에요. 여기에 해당사항이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 해줄 수는 없죠. 네. 그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 뉴스 플로우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걸 기대하기는 좀 어렵죠. 단지 성장성과 나는 이 시장의 재평가 구간 동안에도 로봇을 보고 견디겠다. 장기 투자하겠다. 뭐 괜찮습니다. 저는 동의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뭐 동의해요. 말릴 이유가 없어요. 근데 나는 장기 투자 싫다. 매매만 하고 치게 빠지겠다. 이것도 동의입니다. 네. 단지 굉장히 긴 시간을 해야 되겠죠. 짧은 시간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추세를 우상향하기는 어렵다는 거. 지금 이렇게 저는 좀 표현을 하고 싶거든요. 오늘 문구를 굉장히 대본을 쓰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개화하는 로봇 시대.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이제 초입부 개화기에 개화하는 로봇 시대 이렇게 저는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뭐 산업용 로봇이 됐던 이족 보행, 뭐 장애인들을 돕는 장애하고들을 돕는 로봇이 됐든 좀 투자 관점으로 긴 관점으로 가지 않거나 이런 뉴스 플로우가 왔을 때 치고 빠지는 전략이 아니라면 수익은 좀 어렵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고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입니다. 이거는 봐야죠. 어찌 삼성전자 차트 모습이 아까 미국의 나스닥 차트 모습, 코스피 차트 모습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의 꼴은 네. 완전히 뭐 능까지는 이 정도. 네. 결국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삼성전자의 변곡이 결국 뚫고 올라가면 시가총액이 높은 삼전이 코스피를 끌어올린다는 거죠. 시장에 잦은 가치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수업을 가보고 강연을 나가보면 학생들이 많이 물어봐요. 요즘에 MZ세대들의 질문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근데 그 날카로운 질문에 관해서는 답변을 거의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게 날카로운 답변과 아주 우수한 사람이 있었죠. 미국에서. 주식은 평생 해야 된다. 다 어디 가셨죠? 날카로운 질문과 주식의 수익률하고 심리적 멘탈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좀 더 심플하고 좀 더 가볍게 공부해라. 왜냐? 결국은 이겁니다. 잦은 가지들은 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코스피 200입니다. 반론의 여지가 없어요. 숲을 봐야죠. 그럼 시가총액이 높은 삼성전자 올라간다면 코스피 지수도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삼성전자 이꼴 코스피라고 말하는 거고. 그러면 삼성전자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관 행보의 모습을 가고 있어요.
여기를 뚫을 만한 원동력. 말하면 끝도 없고 우리 또 정 PD님 10분 남았다고 하시니까 한 가지만 늘 말씀드릴 거예요. 리더 부재.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 김민주는 이게 가장 크지 않느냐.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의 리더 문제는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정치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삼성전자의 펀더멘탈은 문제가 없습니다. 6만 원대 구간 횡보를 하고 있는데 저는 더 올라간다는데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가볍게 6만 5천 원 넘어간다고 보고 있고요. 7만 전자 연말까지 회복하는데 문제 없다. 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현대차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현대차 그룹주인데 그래도 현대차가 많이 왔어요. 많이 왔는데 현대차 그룹주에서는 현대차가 가장 도드라지지 않는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좀 도드라진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 1위가 삼성전자, 2위가 기아, 3위가 현대차, 4위가 하나솔루션이었습니다. 결국은 지금 시장의 변곡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가장 원동력은 뭐다? 반도체와 자동차다. 그리고 오늘 형성된 테마가 있었다는 거죠. 오늘 그리고 뭐 신재생 쪽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나솔루션이라든지 시장 대비 강했고 오늘 풍력 쪽 코스닥 종목 중에서 CS 베어링, 뭐 상강 MNT도 오늘 수급이 좀 들어왔어요.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 간단하게 보고 좀 넘어가야 되겠죠. 지금 뭐 자동차와 반도체에 관한 뭐 대장주가 됐든 후발주자가 됐건 우리가 걱정하는 파트들은 여기서는 없는 것 같아요. 결국 시장이 침체 국면으로 가는데 그러면 삼성전자 떨어지는 거고요. 지금 침체 국면이지만 단기 반등이라도 쓰기 위해서는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단기 반등이라도 쓰기 위해서는 3전이 올라야 된다는 것은 이하 삼성전자 이하 3전이라 하겠습니다. 반론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 와중에 현대차 그룹까지 가세한다. 그러면 금방 2,500선, 600선이에요. 추세가 계속 3,000선까지 갈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올 연말까지 해서 저는 2,750선 레인지 범위 전후 아직까지 변함 없습니다. 자, 그러면 로보테마 오늘 얹혀졌고 그 다음에 뭐 삼성전자, 현대차 봤고 뭐 오늘 조선 쪽도 나쁘지 않았어요. 현대 미포 조선이라든지 이랬었는데 우선 신재생부터 좀 보고 가시죠. 요즘에 신재생이 그래도 조금 뜨겁습니다. 네, 하나솔루션 좀 보고 뭐 하나솔루션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드렸었어요. 이미 다 정리를 해드렸던 부분이고 오늘은 좀 풍력까지 바람까지 한번 볼까요? 네. 이 정도 보면 되겠네요. 저는 일단 오시아에 관해서 평을 좋게 하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실적은 잘 나왔는데 오시아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뭐 이미 한 번 먹었어요, 중국한테. 폴리실리콘에 관해서는 의견이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 주관적인 김민준의 생각을 시청자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것은 중국산 저가 공세를 이길 수 없다. 아마 시청자분들이 웃으실 거예요. 우리 중국인분들 이토마토는 존중합니다. 언제든지 환영해요. 네, 그런데 모래로 분유도 만들어내는 나라입니다. 네, 폴리시콘은 실리콘 중국산 저가 공세를 이길 수 없다고 보는 쪽이고요. 결국은 하나솔루션이 지금은 태양광 중에 대장주예요. 뭘로 답을 했냐? 실적입니다. 시장으로 안 좋은다 했는데 시장 오르고 나서 가격 조정도 지금 안 나오고 계속 저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고점을 한번 내려왔으니까 기간 행보로 살짝 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서 더 갈 수 있느냐? 충분히 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의 실적은 좋았고요. 이제 후발주자를 공략하느냐 아니면 대장주를 공략하느냐 우리 시청자분들 선택의 문제라고 그랬었죠. 뭐 S에너지 이런 것들. 저는 이제 유인텍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었는데 여기는 캐퍼시티인데 여기는 멀티플을 좀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기차도 속해 있고 태양광도 속해 있기 때문에 결과물 어땠느냐? 좋았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실 것 같고요. 아직도 추세는 남아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 전문가님 태양광을 해야 됩니까? 햇볕이 내리치는 바람이 선선히 부는 풍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신에너지인 수소를 해야 되겠습니까? 정부 정책주의는 원전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걸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를 선택을 하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태양광을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태양광을 조금 밀어붙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소입니다. 수소는 그런데 장기 투자 관점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국내 탑10 기업의 운명은 분명 수소가 가릅니다. 수소를 안 하고 있는 탑10 기업은 없습니다. 현재로서. 아마 IPO 상장도 엄청나게 할 거고요. 이 순환매 속에 신재생의 추세가 계속 지속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을 하나 들었어요. 오늘 이제 한 분 뭐 이렇게 상담을 받으러 오셨던데 신재생 에너지 샀어요. 풍력. 종목을 제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풍력업체거든요. 여기 종속회사가 풍력회사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하지 마세요. 이토마토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을 물려도 품격 있게 물리세요. 품격 있게. 종목을 물려도 품격 있게 물리고 동전주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네. 이거 다 유튜버들 반성해야 되고요. 방송으로 하시는 건 유튜버들 자유예요. 근데 말도 안 되는 거 만들어내지 말고요. 이런 종목 안 됩니다. 하루빨리 나오는 것만이 상책이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주식시장에 가스라이팅 당하시면 안 돼요. 언행일치 안 되는 사람들 옆 사람한테 들었다. 들어서 어쩌라고요. 들었는데 어쩌라고요. 여기 경제TV 신뢰 있는 전문가들을 더 믿겠습니다. 그 사람들보다는 반성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2분 남았습니다. 명인의 해안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오늘 조선도 좋았는데 시간이 부족하고 다음 주에 뭐 공개방송 예정돼 있으니까 그때 좀 하고 저는 2주간 앞으로 등락 과정으로 봅니다. 왜 2주간 등락 과정이 지속됐느냐? 리더 부재 문제에 고민이 있기 때문이고요. 2350에서 레인지 보면 오늘 좀 적어왔습니다. 2470선까지 계속 기간 횡보를 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증시를 이제 변곡을 돌파하는 요소가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필요하겠죠. 뭐 저는 대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용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단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거는 신경 써야 됩니다. 마지막 퍼즐은 뭐다? 원달러 환율. 달러 인덱스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은 심상치 않아요. 그리고 실적 시즌의 맞춤 전략. 답은 어디에 있느냐? 반도체, 전기차, 제약바이오 페어마켓 시작됩니다. 토요일부터 제약바이오, 신재생, 그리고 PCB 조정 많이 받았습니다. 추세 돌파를 따라가시려면 BHF PCB로 가시고 저점 매수를 하려면 PCB 쪽으로 가시고 선택의 문제입니다. 해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 다음 주 목요일 날 조금 더 힘찬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이었습니다.